없어. 이렇게 한국과 일본은 양국이 가까우면서도 서로를 몰라. 금민성상 우리가 무슨 축구가 또 미국인 감독이 그게 또 근데 이게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언론으로서만 얘기를 들었을 때 일본 축구는 되게 아기자기하고 고아기자기하고 네, 약간 패스 플레이를 하는 축구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한국 축구는 그거에 반대로 역습을 하고 하는 축구였잖아요. 근데 요번에 벤투로 들어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없어져서 좀 실망을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는 베스트 3인방, 4인방이 빠지면은 그 축구를 구사를 못하니까 다른 계획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계획이 없어요. 항상 똑같은 걸로만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비교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가까운 나라가 있는데 여긴 누가 빠져도 대체 선수가 있고 뭐 이렇게 되니까 아, 한국과 일본의 이 정도로 수준이 차이 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일반인들이 받아들였을 때는 아 정말 문제구나 라고 느꼈었던 것 같아요. 되게 공감하는 게 재밌기도 한 게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오심 감독도 그 얘기를 했듯이 일본 축구계 말고 우리 포함 한국 포함해서 외국은 일본의 장점을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일본 축구계는 본인들의 색깔이나 장점을 생각을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색깔을 물론 또 짧은 패스가 이어지면은 이쁘고 하고 하니까 해보고 싶죠. 동견도 있고 하고 하는데 우리가 스페인만큼은 못한다는 건 또 알고 있고 그런 거예요. 사실 주변의 시각에서 봤을 때나 우리 스스로가 생각할 때는 차이가 나는 거죠. 네, 또 역설적으로 우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한국 축구만의 그 고유 장점, 빠른 스피드, 다부짐, 경합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지금은 많이 색깔이 옅어지고 밖에서는 그게 장점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그거를 그거는 세련되지 않아. 우리는 공을 잘 차고 싶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끔찍한 혼종이 생기면서 네,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항상 한국 축구는 외국 감독이 와서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식으로 하자는 의견이 나고 그게 부딪히는 게 그게 역사예요. 히딩크가 처음에 왔을 때도 또 포백을 식으로 하고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또 마지막에 포기를 하고 3백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포르투갈 감독이 왔잖아. 쿠에르 감독이 왔을 때도 안 될 때도 그게 우리식으로 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그 독일 감독 누구죠? 그 슈틸리케 왔을 때도 우리 색깔이 없으니까 우리식으로 하자는 게 얘기가 나고 항상 그 역사인 것 같아요. 보니까 한국 축구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국인이 스스로가 알고 있고 인식하고 우리가 대신에 우리가 우리 축구가 없는데 변화에 대한 그런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우리가 그 세계 축구의 리드를 하는 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고민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동시에 이제 뭐랄까 이게 되게 공감되는 부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갖고 있는 신념 중에 하나거든요. 축구는 그 나라의 국민성 그런 것들이 굉장히 반영이 많이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본은 참을성이 있고 과정을 중시하고 하는 뭐 예도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축구를 그렇게 세밀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뭐 프랑스의 국민성을 뭐 대표하는 단어는 똘레랑스가 될 수 있을 거고 반영이 될 수 있을 거고 한국은 사실 빨리빨리잖아요. 우리는 급해. 우리는 빨리 뭔가 결과를 봐야 되고 빨리 그러니까 축구가 소위 말해서 2002년 월드컵을 축구가 근대화된 기점으로 본다면 그 전에 우리식대로 정말 클래식하게 한 건데 그나마 결과는 못 냈지만 우리만의 고유 그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는 계속 지금 이제 와서는 좀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우리를 좀 세련되게 하고 싶다라고 하지만 그걸 간직한 상태에서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다 없어지고 그냥 공만 잘 차고 하니까 오히려 우리는 색깔을 잃어버린 느낌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이제 2010년 무렵쯤인가 그 당시 이제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티키타카가 전 세계를 할 때 티키타카는 하나의 방법론이잖아요. 여러 가지 플레이 모델 중에 심지어 그 시대에 그 사람들만 잘할 수 있는. 제가 그때 이제 한창 현장 다니면은 뭐 시즌 초에 K리그든 유스 카테고리든 감독님 올해는 어떤 축구를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10명 중에 9명이 쉽진 않겠지만 우리는 바르셀로나식 티키타카를 하면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제 기억에 대한축구협회도 뭐 비전 무슨 선포식 하면서 한국 축구의 플레이 모델을 정립한다 무슨 발표를 했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433을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해서 대표팀부터 유스도 다 433을 쓸 거고 공을 점유를 하고 뭐 스페인식에 그러면서 막 스페인이랑 교류하고 막 그랬었어요. 저는 이거 되게 의미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가령
스페인 연령별 대표팀 지도자를 한 10년 계약해서 한국에 데리고 와서 한국의 U12, U15 골든에이지부터 얘네들을 10년 동안 육성시켜서 얘네가 20살이 됐을 때 그러면 스페인식 축구를 할 수 있냐? 얘네가 스페인 선수처럼 축구할 수 있냐? 제가 보기엔 못해요. 인종이 다르고 식습관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사회 규범이 다른데 어떻게 그렇게 축구를 해요? 근데 저는 그거부터 오류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2010년부터 시작된 프로젝트인데 지금 이제 10년, 12년 된 거잖아요. 딱 한 세대잖아요. 지금 선수들이 딱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어릴 때 세대보다는 공은 잘 차요. 볼 잘 차요. 테크닉? 오케이. 공을 다루는 기능? 오케이. 축구를 잘하냐? 아,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개성도 없고 특징도 없고.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 한국이 되게 좀 색깔을 잃고 공은 잘 찾았어도 축구가 못해진 것 같아요. 그런 문화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축구에 대해서 일본 축구에 대해서 가장 영향성이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그런 문화성이라고 하면은 또 남들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된다, 민폐가 되면 안 된다는 식의 사고 방식이 꽤 또 그 영향력이 있는 거고. 왜냐면은 내가 공을 뺏기면 안 돼요. 맞아. 내가 괜히 도전을 해가지고 돌파를 해가지고 시도를 해가지고 실패를 하면 돼요. 롱킥 노리고 실패를 하면 안 돼요. 근데 한국은 도전에 대한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이 또 봐주는 게 좀 또 있는데 우리는 항상 뺏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백패스를 하게 되죠. 힘 패스를 하게 되죠. 무난하게 하고 내가 공을 남들에게 주면 안 된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보시기에 한국 선수들은 오히려 적극적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도전적이라고 그걸 도전적이라고 하고 보고 그래요. 사실 제가 또 너무 좋게 본 게 2019년에 콜롬비아 이겼어요. 4-4-2로. 그때 그건 아주 좋았죠. 손흥민이 어쨌든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뒤에서 다 선수들이 다 지원해가지고 한국은 4-4-2 해야 돼요. 네. 4-4-2. 그게 너무 좋게 봤는데 이게 진짜 손흥민이 볼 가지면은 무조건 도전, 돌파 시도 하는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뒤에 사람들이 또 받쳐주고 그런 거 봤을 때는 이게 또 일본에서는 안 되는 우리가 못하는 축구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거는 저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축구는 11명이 하는 게 축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한 명의 스타 플레이어가 있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 사람들은 좀 개인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팀에 대한 구성으로 항상 되어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타 플레이어는 있으나 그 스타 플레이어로 인해 가지고 번뜩임은 있지만 팀으로 뭔가 이렇게 아기자기한 모습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데 사실상 사람들이 해외 축구를 보는 사람들이 동경하는 거는 하나의 팀으로 운영되는 것들을 되게 동경하잖아요. 아까 바르셀로나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11명이 하나가 돼가지고 다 패스를 하다가 뭐 그거에 방점을 찍는 사람은 스타 플레이어일 수도 있지만 경기 운영적으로는 11명이 만들어가니까. 근데 사실 한국 축구는 그게 안 되는 과정이 있다고 생각을 되게 많이 들거든요. 일반인.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잘하는 선수들은 분명히 있어가지고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그거를 제외하고 그 선수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되지?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일반인들 봤을 때. 그러니까 가깝게 지금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가 장점으로 생각했던 걸 단점으로 보고 우리가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걸 장점으로 보는 사례가 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약간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서로. 그래서 한국일보 섞으면은 사람 안 되니까 항상. 아니 진짜로 지금 오히려 얘기하신 게 일본 선수들은 피해 주기지 않기 위해서 패스를 백패스하고 도전적인 플레이를 안 한다. 근데 원래 한국 선수들은 도전적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축구계에서 비판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한국 선수들은 기본기가 안 좋고 도전적이지 않고 창의적이지 않다고 해요. 그러면서 맨날 백패스 한대. 완전히 상반되는 의견이에요. 도전하는 게 한국 축구의 정점이라고. 털발적인 개인 능력으로 그냥 털발적인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이겨내는 게 있어요. 그냥 순발력이랄까? 그런 게 있어 보여요. 그냥.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월드컵 때 일본이 독일과 경기를 하면은 10번을 하면 10번을 다 이기진 못하겠지만 그렇죠. 근데 크게 지진 않겠죠. 근데 우리는 10번을 하면은 한 2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나머지 8번을 비참하게 질 거야.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말씀 나누면서 느끼는 게 진짜 달라.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네? 완전히 반대로 보네? 되게 흥미롭네요. 진짜 근데 카타르 월드컵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진짜 우리 일본에서 얻는 축구 용어, 한국 축구 용어가 사고쳐. 그리
말이 있는데 진짜 여기 카타르 월드컵은 그런 마인드로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사고 치자. 네, 사고 치자. 봤을 때 되게 한국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요. 우리가 그 화끈한 맛이 좀 있었죠. 네, 근데 사고 과거형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문제는 과거형이 네. 과거형이라는 화끈함을 버리고 너무 우리도 세밀하고 막 그렇게 가르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좀 롱텀으로 본다면 저는 오케이예요. 왜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거에 이제 플러스 되는 과정이니까 근데 그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반복이지만 이번에 결과가 안 좋으면 그냥 4년 동안 있었던 일을 다 지워버릴 것 같다는 네, 그게 이제 좀 우려가 돼요. 그럼 또 제자리일 거고 근데 어쨌든 그걸 떠나도 저는 이제 한국 축구에게 그 소위 말해서 티키타카는 어울리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고 그거를 뭐 20년, 30년 동안 계속해서 유지를 해나간다? 그러면 좀 근접을 하겠죠. 그거를 뭐 정말 앞으로 뭐 법으로 제정해서 30년 동안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면은 뭐 괜찮은데 축구는 정답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맞는 걸 찾는다 그러면 저는 다이나믹한 축구를 뭐 4-4이든 3-5이든 때려서서 하는 것도 괜찮고 그게 조금 더 한국의 기질에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미가 있네요. 네. 사실. 조금 한국 좀 더 시스템적인 얘기를 하자면 개인 능력이니까 그 개성, 선수들의 그 탤런트 혹은 이제 스페셜리티가 없어진 이유가 저는 이제 나라의 교육 제도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일본도 저는 이게 되게 궁금하긴 했었는데 한국은 최근 한 5년? 조금 더 될 수도 있고 정부 정책적으로 이 엘리트 선수들에 대한 규제 제재가 되게 많아졌어요. 예를 들어서 대학교 선수, 유리그 선수는 시 제로룰이라는 규정이 생겨서 시 학점을 못 받으면은 공식 경기를 못 나가요. 근데 이게 누군가한테 일반 학생들한테 시 학점을 왜 못 받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평생 오랜 시간 이제 운동을 해오던 사람들한테는 교수님한테 말하고 이런 스킨십 하는 것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정말 경기를 못 나가고 도태되는 선수도 있고 학원 카테고리로 넘어가면 이제 모든 대회를 방학 때만 하게 하고 심지어 그것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따라서 1년 최대 허용치가 있어요. 뭐 10일, 20일, 30일. 근데 진학을 해야 되니까 대회 나가서 성적을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주 그 운동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제 기억에 뭐 2013년인가 14년부터 이제 뭐 공부하는 학생 선수. 근데 이제 그냥 이 우리나라 축구뿐만 아니라 모든 엘리트의 그런 방향이 항상 이제 축구를 먼저 주로 도입을 하는데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플레이, 스터디, 엔조이라는 이제 그런 표어로 공부하는 학생 선수를 만들자가 이 표어가 돼서 그렇게 된 거고 쉽게 얘기해서 모든 수업을 다 받고 그 다음 남은 시간에 축구를 해라예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아주 비현실적이고 아름답지만 이게 저는 이게 아주 지금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생각하는데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현장에 대한 소리를 잘 반영 안 하고 정책을 하신 것 같아요. 솔직히. 왜냐면은 저는 일단 이게 오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이건 제 순수한 의견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카테고리까지는 학업을 다 마치고 남은 시간에 축구를 하든 음악을 하든 예체능, 미술하든 오케이. 근데 이 선수들이 이제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순간은 세미프로잖아요. 그러면 원하는 걸 더 하게 해주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1학년 선수인데 수학 문제를 풀고 6교시까지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1999년이에요. 그때 파리 생제르맹이 지금 같지 않았을 때 네, 가서 이제 몇 달 운동을 같이 했었는데 그때 U17이었죠. 그때 이제 같이 있던 친구가 지금도 뛰고 있는 그 나이지리아 국가대표 했었던 오그베체라는 선수도 있고 그 당시 기억이 그 친구들도 17세 카테고리 때 공부를 그렇게 안 했어요. 물론 아주 오래전 얘기니까 뭐 지금도 다를 수 있겠지만 근데 왜 이 얘기를 꺼내냐면 훈련이 끝나면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우리 기숙사로 밤에 선생님이 왔어요. 그 정부기관에서 파견돼 이미 연동이 시스템이 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항상 저녁에 수업을 하는데 뭐 마테마틱 그런 수학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 스포츠 법, 스포츠 의학, 스포츠에 관련된 수업을 하고 우리가 20명이 그걸 수업을 듣는다면 15명은 안 들어요. 어차피 듣는 애들만 들으니까. 근데 그거를 시스템적으로 이미 그때 만들어 놨다는 거죠.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뭐 대학교 얘기도 나왔지만 뭐 어릴 때부터 그런 수업도 들어가고 교수님한테 말 거는 것도 어려운 아이한테 시학점 받아라? 그럼 반대로 일반 학생한테 너 다음 학기까지 리프팅 10,000개 차야 돼. 안 그러면 너 제적이야. 이거 언페어하잖아요.
예, 저는 여기서부터 어긋난다고 생각을 해요. 프로의 22세 룰 같은 거 생겼지. 그러니까 이제 젊은 선수들이 너무 숨이 막혀요. 저는 한국 이 선수들이 평균적인 능력치는 좋아졌는데 스페셜리티가 없는 거는 그냥 절대적으로 훈련할 시간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처럼 막 하루에 훈련을 하루에 3회 하고 많으면 4회 하고 이거는 혹사가 당연히 얘기 나올 수도 있지만 이게 필요한 시기가 있어요. 저는 예, 경험해본 입장에서 이거 필요한 시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4회는 좀 과한데 양적인 노력을 먼저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질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 게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어떻게 노력 없이 이걸 해요. 그러니까 스페셜리티가 없어진 거는 이제 평일에 그렇게 훈련을 하면은 6교시 7교시 다 끝나면 저녁에 훈련을 보통 해요. 그러면 이미 선수들이 지쳤어. 지친 상태에서 저녁에 그냥 훈련하고 하고 훈련 끝나고 집에 오면 밥 먹고 그때서야 학교 숙제하고 그러기 바빠요. 대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수업이 막 강의가 띄엄띄엄 있으니까 축구부가 30명인데 월요일 날에 20명 훈련하고 10명은 따로 훈련하고 화요일 날은 15명 훈련하고 나머지 15명 또 따로 훈련하고 그룹으로 훈련할 수 있는 단체가 기회가 많이 없는 데도 있어요. 이건 동아리죠. 근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부족함을 채우려고 뭘 해요? 주말에 레슨을 해요. 프라이빗 레슨. 이게 몇 년 사이에 엄청 시장이 커졌어요. 그럼 이제 보통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리그 경기를 뛰고 하루 쉴 때 그때 이제 레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과외죠. 사교육이죠. 근데 레슨도 사실 프로그램이 거의 비슷해요. 뭐 운전 하는 그 주행 코스처럼 워밍업 이렇게 마커 놓고 코디네이션 하고 뭐 그다음에 하고 왜냐면 거기도 레슨 강사가 있으니까 프로그램을 쫙 만들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물론 정말 도움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선수들의 동기부여가 떨어져요. 이미 지쳐 있어. 하루 쉬어야 되는데 레슨하는 거예요. 근데 남들 다 하니까 이거 안 하면 뒤처지는 것 같고 부모님 마음도 똑같고. 근데 저희 시절에는 개인 레슨이 어디 있어요. 그냥 훈련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보통 저녁 운동이나 아침에 새벽 운동 때 개인 훈련을 해요. 개인 레슨이 아니고. 그러면 저는 미드필더였으니까 체력도 별로 없어. 스피드도 별로 없어.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경쟁력을 키우는 방법은 미드필더로서 킥을 잘하는 거예요. 저희 고등학교 때 선생님, 코치님이 너는 축구 선수가 되려면 킥을 잘해야 돼. 알겠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개인 운동할 때 킥만 했어요. 하루에 1시간씩. 근데 킥을 하루에 1시간씩 저녁에 나가서 1년 하잖아요. 1, 2년 마스터 돼요. 진짜로. 저는 그게 개인 능력 스페셜리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종주국 같은 선수가 나온 거고 슈팅만 하니까 개인 능력인데 네, 다른 능력치가 떨어져도 그게 스페셜리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우리 지금 초중고등학교 선수들은 제가 느끼기에 개인 훈련을 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다 그냥 아까 말씀하신 그냥 규격화된 공장에서 똑같은 거 만드는 거. 옛날에는 10점 만점의 선수가 있다면은 뭐 패스는 4인데 슈팅이 9야. 드리블이 10이고 뭐 패스는 3이야. 오히려 이런 선수들은 나중에 합을 맞춰주기 좋잖아요. 근데 지금은 모든 능력치가 6.5, 7, 뭐 다 똑같은. 이게 지금 한국의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시스템적으로. 이게 또 교육에 대한 생각 차이가 좀 더 있어 보이는데 어린 나이 때 뭔가 부모님이 시킬 때 뭔가 배울 때 한국, 중국은 그건 목표 달성형이라고 하는데 그게 그걸로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 프로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사고 방식이고 우리는 그냥 중간 과정에서 배운 거 습득을 하면 된다는 좀 생각이래. 왜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축구 선수가 브라질로 유학합니다. 한국은 꼭 성공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중간에도 못하더라도 포르투갈하고 외국어 하나 배우면 된다. 그냥 가. 그런 사고 방식이니까 제가 또 이쪽 5년도 꽤 오래된 얘기인데 동북고등학교가 FC 서울 유스였을 때 그때 취재 현장으로 가서 좀 더 감독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나눠보고 하는데 감독님 보셨죠? 우리 일본에서는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 축구 선수였고 축구부였고 하도 많은 학생들이 축구 선수가 안 되더라도 축구부 3년 동안 운동하고 그 경험을 살리고 그냥 중간에 배운 그런 또 선후배 관계라든가 단체 행동이라든가 팀워크라든가 그런 건 배우고 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또 사회생활에서 잘하면 된다는 생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감독님이 얘기했던 게
일본 고교 선수들도 불쌍하더라고. 왜냐면은 프로가 되는 것도 아닌데 왜 그 사람들이 그 축구 운동을 3년 동안도 하냐? 그렇게 하는 거 진짜 그게 다 차이가 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게, 근데 우리가 또 중간에 또 축구 선수 못 하더라도 실패를 하더라도 그냥 후보로 3년 동안 끝나더라도 그냥 단체 생활 배우고 선후배 관계 배우고 매너도 배우고 교육적인 관점에서 괜찮은 거다. 그거는 해서 살리고 사회생활에서 열심히 하면 된다. 그 실패를 하더라도 그 억울함으로 해서 또 다시 또 다른 무대에서 활약을 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이니까 그게 더 어마어마한 차이가 우리 그 현해탄에서. 야, 이거 다르다.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일본 말씀하셔서 얘기하는 건데 하이큐 막 이런 거 스포츠 만화 그런 거 보면은 항상 거기에는 주전이 아닌 선수들도 되게 이제 많이 나오면서 사실 그 선수들이 이제 나중에 뭐 배구 선수가 되거나 이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나 남겼던 것 중에 하나가, 한국에 있는 코치진 분들은 사실 내 제자들이 빨리 프로로 진출해서 프로로 등록되는 것까지에 대한 목표 달성을 만약에 이루는 거를 더 목적으로 한다면 일본은 어떨까가 좀 궁금했어요. 일본은 팀의 부흥이 우선일까, 아니면 선수 개개인을 좀 약간 매니저를 해주는 게 더 중요할까? 팀의 부흥이 제일 중요했고, 뭐 저도 뭐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축구부에 있었어요. 사실 이게 너무 못하는데, 근데 그거는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냥 후보로 있어도 그냥 나중에 대기업들도 많이 좋아할 수가 있고, 그게 생각을 해요. 그냥 축구부, 운동부, 대학교까지 있었으면은 뭐 취업도 좋고 하고 하니까 그냥 경기 못 뛰어도 그런 생각을 해줘. 그 또 회사들도 그냥 애들 선후배 관계가 또 알고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또 그 단체 의식도 있고 의사 전달하는 것도 잘할 거고 예의도 있고 매너도 있고 참을성도 있고 한다는 평가를 하니까 너무 신선한 것 같아요. 포지션 경쟁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막 이제 또 사회생활 지내는 데 있어서 좋게 좀 작용하는 거라는 그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최대한 선수의 성패를 떠나서 스포츠 활동, 축구팀 활동을 했다는 것만의 장점을 계속 부각하고 그거를 더 많이 보는 거잖아요. 축구에 우리가 아주 옛날에 했던 그런 방식들, 사고들. 근데 이제 정말 저는 지금 말씀 들으면서 그냥 이 시스템은 절대 뭐 축구, 농구, 야구 이 종목의 문제는 아니고 사회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사회가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어차피 이 축구 또한 사회의 한 분야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최근 10년 사이에 화가 되게 많아졌거든요. 사람들이 화를 많이 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게 예민하고 막 좋은 것보다 나쁜 걸 먼저 보고 막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단체 생활의 장점, 축구를 어릴 때 학창시절 때 했던 거에 뭐 장점이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장점들이 다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계속 잠깐 뭔가 이거를 규정으로 막고 시스템을 막 억압하려는 게 좀 과한 걱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문체부나 그런 스포츠 혁신위원회 공청회 그런 데 처음에 얘기 나왔던 게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은퇴를 하고 생활고에 시달려서 자살을 했다는 거. 못 배워서 사회를 적응을 못해서. 그러면 저는 반문을 하는 거죠. 이게 그 종목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사회의 문제입니까? 저는 무조건 사회 문제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분위기 자체가 그냥 운동을 했기 때문에 무식한 거야. 뭐 제가 이건 피해의식일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이 짧은 걸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좀 많았고, 또 오히려 반대로 저는 또 반문을 한다면 제 주위에 사람들의 그 축구 선수로서의 성공 기준이 어디까지는 모르겠으나 중에 선수로 실패한 사람들 중에서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까 그 A지상이 말씀하신 그러한 이유로 뭐 선수 생활 국가대표 프로 못 갔지만 선후배 관계, 일개 질서, 뭐 매너, 자기 주도적인 성격, 뭐 강인함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나중에 되게 지금 잘 사는 사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맨날 안 좋은 것만 보고 막 그렇게 하니까 계속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일본이 그런 요즘 시대에도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놀랐어요. 한편에 최근에 문제화가 되는 건 특히 도쿄 같은 경우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J리그 산하 조직과 유스팀이 최고고 그 다음에 독립 클럽들의 어떤 순위가 있는 거예요. 서열이 있는 거예요. 있고 그 다음에
학교 축구부도 있고 잘하는 애가 못하는 애가 있는데 그런 또 그 서열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상위권 클럽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너무 빠른 시기에 성수의 꿈을 포기를 하는 게 사실 그게 네, 좀 또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2학년 그때 나이 때 난 이미 이 위치에 있으니까 성수는 안 되겠다 라는 식으로 하는 게 오히려 문제화가 되어 가고 있죠 사실. 아무리 그래도 할 놈은 하죠. 네, 이게 이 영상은 뭐 일본 축구 팬들도 보실 수 있으니 네, 그렇죠. 한국의 이제 시스템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한국도 축구 저변이 많이 넓어졌어요. 10년 됐죠. 이제 축구 교실들이 많이 생기면서 원래 한국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어릴 때 누구나 태권도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근데 이제 태권도장이 축구도 같이 하는 데도 있고 네, 이게 오히려 태권도보다 그냥 축구 우리 애를 그냥 건강활동 체육활동 축구를 시키지 일주일에 한 번 그런 시대가 이미 10년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변이 많이 넓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보통 한 뭐 7살, 6살, 7살, 8살 때 얘가 좀 축구를 잘한다 그러면은 취미반에서 그 약간 대표반 그런 이제 선수와 또 중간 그게 있어요.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하는 그 카테고리에서 그러면 그렇게 시키다가 근데도 얘가 여기서 잘한다 그럼 이제 보통 한 3학년, 4학년 때쯤에 이제 그 선수반을 들어가요. 그럼 그 선수반도 이제 보통 그 클럽 카테고리가 많고 학원 축구부도 많고 그러면 이제 주 5일 축구하는 거예요. 이제 축구 선수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걸 이제 6학년이 됐어요. 이제 중학교를 가야 돼. 탑이다. 잘한다. 그럼 이제 일본이랑 똑같이 유스팀에서 스카웃이 오죠. 제일 잘하는 그들은 유스를 가고 그 이제 다음으로 좀 가능성 있는 아이들이 이제 학원팀 명문팀 혹은 뭐 클럽의 명문팀 이렇게 가서 시작이 되고 고등학교도 똑같아요. 네, 그렇게 올라간다고 보면 되고 뭐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 하나씩 진학하고 올라갈 때마다 재능이 좀 있지만 발굴이 안 돼서 못 가는 선수도 있겠지만 자연스럽게 이렇게 걸러진다고 생각을 해요. 피라미드가 중학교 뭐 2학년 때지만 나는 안 되겠다 그냥 느끼면 본인이 느끼면 그냥 거기서 다른 걸로 전환을 하면 되는 거고 그건 좀 자연적인 흐름이라 생각을 해서 한국도 이제는 저변이 많이 넓어졌다는 거는 긍정적인 것 같아요. 네. 일본 고교 대회 하면은 공중파에서 방송하고 이런다고 하셨잖아요. 관중은 많아요? 많아요. 프로 출범하기 전에 93년 전까지만 해도 실업리그였는데 그것보다 인기가 좋았어요. 청춘의 모습, 그 다음에 이기고 지고 하고 울고 하는 모습에 대한 초점도 깎고 스포트라이트도 그냥 비춰주고 특이한 문화인 것 같아요. 그 루저에 대해서 많이 주목하는 게 또 우리 왜냐면 제가 일본 놀러 갔을 때 TV 틀었는데 스포츠 뉴스를 하는데 이 스포츠 뉴스에서 프로팀 경기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보여줬던 게 고교 야구 이제 고교 야구 네,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신선했거든요. 한국은 그런 게 없잖아요. 고교 야구를 이제 방송을 해줘도 그걸 보러 가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응원 문화가 많지 않으니까. 근데 고교 야구인데도 응원 문화가 엄청나더라고요. 엄청나죠. 네, 근데 이제 반대로 축구 같은 경우는 어떨까 해서 사실 궁금했거든요. 축구도 비슷해요. 그 코시엔 그 야구 고교 야구나 비슷한 시스템으로 다 토너먼트로 좀 더 하고 전국 대회. 네, 전국 대회. 한국도 대회가 많나요, 저희가? 뭐 중고등학교 카테고리를 따지면 1년에 컵 대회가 한 5개 정도는 있어요. 우리 두 개밖에 고등학교는 2개밖에 없어요. 네. 여름에 하는 거, 겨울에 또 전국 대회. 또 다른 리그가 지금도 많이 활성화되고 하고 하는데. 그게 대규모로 하는 게 2개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우리는 그냥 뭐 지역에서 우승팀만 하는 거 왕중왕전 연말에 하나 있고 나머지 컵 대회 토너먼트들은 그냥 신청선에만 하는 거예요. 네. 어차피 전국의 팀이 고등학교가 뭐 100개가 안 되니까 우리는 클럽 다 합해도 저희는 해도 중계를 해도 유튜브밖에 안 하거든요. 우리 G3바에서 하니까. 근데 사실상 수준으로 봤을 때는 그 J리그 유스팀이 위에 있는데 조금 떨어지는 수준인데 그래도 막 보고 감동받고 그냥 경기 치고 울고 하는 여고생들도 많이 찍히고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낭만이 있어요. 네, 난망이 있죠. 사실. 전통도 있고 일본만의 그 특유한 문화가 있어요. 특이한 문화죠. 그 방송 때문에 경기 40분씩 해요. 저도 40분. 우리나라는 이제 정규 방송 관계로 이만 중계를 멈추고 결과는 9시 스포츠뉴스 시간에 아니면 12시 반에 스포츠 중계석 녹화 방송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제 그 44분인데 와. 빰빰빰빰빰빰빰